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많은 기론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등등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미국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야, 고금리에 이렇게 경제가 좋아도 되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나오며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분명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야, 근데 이러다가 올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요? 라는 얘기가 나오며 결국은 주가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다행인 점을 찾아보자면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좀 밀리면서 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하락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지연으로 빠지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 하락이 그렇게 길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봐야 그 하단이 그렇게 깊진 않을 거라는 거 아마도 기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저점 매수를 해봐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5%나 급락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기차 침체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한다고 테슬라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5% 급락,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덩달아 폭락할 수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아마도 이번 하락이 2차 전지의 마지막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지금 당장 사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하락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아마도 그때가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밀려가지고 맨날 쭈구리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반도체를 공부했던 것처럼 아마도 테슬라 및 2차 전지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올해 한번 주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주담대, 얘는 오히려 떨어지는 중. 금리가 최근 오르니 많이 10년물이 몇 프로니라는 이야기를 매일 하고 있는 와중에 주담대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쯤 그때 4%를 찍은 바 있던 코픽스, 그러나 지금은 3.59까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다면 당연히 호재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지금부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리마저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이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다시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올해 말이랑 내년 그때부터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동산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스라엘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영리한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무조건 공격, 부셔버려, 이거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외교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킨다거나 혹은 군사시설 타격이 아닌 이란의 원유 인프라를 때린다, 이러한 가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쪽 분위기는 살짝 봉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언제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처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해서 많이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금리였겠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5.0을 향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증시가 하락할 때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자산을 최대한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식이 빠질 때 현금 챙기는 거, 그 부분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조금의 해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자라는 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항상 하락장에는 돈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친구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500개, 2,000개 주식이 빠져도
그 중에 꼭 몇 개는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실제로 재작년이죠. 우크라 전쟁이 났을 때는 사료주가 그런 식의 흐름을 나타냈었고 인플레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은 인플레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한 몇 주 정도 더 이어진다면은 그동안 오를 친구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물론 이는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원래 2주 전만 하더라도 기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쪽이 커지면은 아마도 우리가 2주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유가, 방산, 해운주 요 친구들이 인버스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더 큰 소식이 나올 확률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바로 국제 정세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확률은 조금 낮아졌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고금리 관련주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관련주가 뭔지 한번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왔는데 주가는 왜 이래? 자, 어제 저녁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왔죠. 미국에서 보조금이 9조 원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자 금액 대비 무려 16% 정도의 금액이고 다른 인텔, TSMC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러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 8만 원이 깨지는 모습도 보여줬죠. 한이길이 근데 이거는 뭐 세계 증시가 하락하니까 못 버틴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증시였어도 제가 봤을 때는 삼전이 하락하거나 혹은 보합 그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예상보다 많이 나와봐야 1조 정도의 돈이 더 나온 건데 시가총액이 500조인 삼전에게 1조는 1%도 채 안 되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서 막 삼성전자 몇 조 받았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살짝 우리의 눈을 어지럽힐 수 있기는 했겠지만 하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는 8만 원이 깨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버씨 이거 먹어봐요. 100조 원 아저씨의 그 회사죠. 더본코리아가 작년 매출 4천억이 힘입어 올해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상장을 위해서 한 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도 이미 진행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이 회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성장을 할까라고 봤지만 그런데 2020년부터 매출이 1,500억, 1,900억, 2,800억 그리고 작년에는 4천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는 백종원 대표가 지분을 75% 조금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격으로 우리에게 올지 기대가 되고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때까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가 행보를 보면은 교촌 F&B 기억나시죠? 그 친구 처음에는 조금 핫하나 싶더니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혹시나 상장하자마자 그때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또 다른 최대어도 옵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어라고 말할 수 있는 HD 현대마린 선박사후 관리 전문 회사인데 요즘 조선주에 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기대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 시총은 3.7조 수준으로 이는 LG엔솔 이후 최대 규모의 공모주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0%, 영업이익률도 15% 정도의 꾸준한 실적을 써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배당도 상당히 친화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좋은 공모주가 몰려오는 소식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부터 공모주 슈퍼위크가 시작되게 되는데 어떤 공모주를 청약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계속 공부해서 기론들이랑 같이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겠네요. 작년에는 엔터주가 많이 핫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잠잠한 모습입니다. 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 YG엔트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까지 꺼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행히도 목표 주가는 49,000원으로 지금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자, 현대차증권은 YG엔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블랙핑크의 공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G엔터는 지금 현재 블랙핑크 빼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없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빈자리를 트레저와 베이비 몬스터가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 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바로 주주환원 책을 공개를 하면서 오늘 같은 장에 15% 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주환원 책인가? 바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별도 단기 순이익의 60% 내외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고 밝혔으며, 주가 수준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 즉시 전량 소각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주주분들이 환호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수입 최대. 지난달 파인애플 그리고 망고와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과일이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과일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확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마트를 가보니까 파인애플을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네요. 그리고 이게 효과적이었나? 당연합니다. 과일 수입이 늘다 보니까 과일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과와 배는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사과, 금배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심지어 배는 전년 동기보다 여전히 70%나 높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고환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며 이제 심리가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그 중심에 외국인의 탈출까지도 걱정이 되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1조 5천억인가 그 정도나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그 고환율 시대의 수혜를 보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식품주라고 하죠. 실제로 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등은 오늘 같은 장에도 플러스를 내고 있고, 이 정도면은 하락장 방어주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오른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 회사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러한 시장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K푸드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음식료가 빵긋빵긋 웃고 있다는 소식. 또한 삼양식품이 최근 들어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1분기 흑자 전환 기대. 자, 한국전력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이 1분기에 3.5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력 판매는 부진하지만 11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효과가 반영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전력 수요가 많고 요금 인상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분기다 보니까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오늘 주가는 2%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 흑자 전환이면 좋은 거 아닌가? 얘는 왜 빠진가? 하고 봤더니 아무래도 고물가가 조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총선 다음에 아마도 전기요금을 올릴 거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 그러다 보니 또 어제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못 올리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한국전력이 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 오늘 2%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스마트폰 1분기 판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1분기 성적이 나왔는데요. 아이폰은 전 세계 판매량에서 약 10%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1위를 회복하게 되긴 했으나,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모습이라 걱정이 덩달아 나온다고 하는 소식. 자, 그렇다면 애플이 10%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경쟁 업체들의 압박으로 중국 판매가 감소하며 10%나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작년과 비교해 3%나 떨어지고, 왼쪽에 보다시피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겠군요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빈자리를 또 누가 차지했겠죠? 바로 샤오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차로도 유명한데 스마트폰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약 4%나 올랐다고 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다른 기종도 이제 AI 쓸 수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갤럭시 S22, 갤럭시 Z 플립, 그 다음에 폴드4도 갤럭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 서클 투 서치, 노트 어시스트,
생성형 편집 등 일부 갤럭시 AI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S23을 비롯해 9개 모델들도 AI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올해 내 1억대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온디바이스 AI는 갤럭시가 1등, 역시 애플은 지금 어제 봤다시피 반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갤럭시는 앞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노볼 빨리빨리 더 굴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 투입.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도심 지역에 1년 동안 투입한다고 합니다. 실증은 인천 대교에서 영종도 일대 60km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는 단계로 우리가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 핸들 안 잡고 지 혼자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대차 그룹은 약 2.5에서 3의 수준을 상용화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 실증으로 자율주행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구나 먹어라. 오늘 오전부터 일본에서 멍멍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러한 망언을 또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철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장도 안 좋다 보니까 반일 관련주의 모나미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보시다시피 쭉 윗꼬리의 음봉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일 관련주가 오르려면 일단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는 좋다. 1분기 중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이 4.6이었는데 5.3이나 나오면서 이럴 거면 예상이 뭐가 필요 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충격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죠. 참고로 앞서 리창 총리는 올해 중국 GDP 목표치를 5% 내외를 제시했는데 일단 1분기는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내 긍정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수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해 시장 전망 4.8%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또 그 와중에 나타내며 걱정이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은 저기 리슨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큰 돈으로 투자하기도 또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ETF를 시간 날 때마다 한두 개씩 사보는 그 정도의 전략을 사용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거를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